셀러가 살아야 배돼지가 산다. 안녕하세요, 이동윤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셀러가 주문을 받아서 타오바오 1688 여러 사이트에서 구매 후 고객, 즉 수취인에게 도착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셀러가 오픈마켓에서 주문을 수집하여 수집된 주문서를 바탕으로 타오바오 1688 등에서 물건을 구매합니다. 구매된 물건이 중국 판매자가 출발을 시켜준다라고 하면 트래킹 번호, 일명 송장 번호라는 게 발급을 해드립니다. 그 트래킹 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배송 대행지에 주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주문서 작성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배돼지 사무실에서는 CJ나 우체국에 선송장 번호를 부여해드립니다. 그래야 배송 대행지는 그 트래킹 번호에 의해 물건이 도착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물건이 도착한다면 배돼지 사무실에서는 검수를 진행한 다음에 바로 출고 작업을 진행합니다. 출고 작업이 진행되면 출고가 될 것이고 비행기, 배를 이용하여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한국으로 잘 도착한 물건은 통관사, 일명 포워딩사들이 작업을 하여 세관 통관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럼 세관 통관에서 무리 없이 통관이 된다라고 하면 통관된 제품은 택배를 통하여 고객에게 배송될 때는 CJ 택배나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서 발송되는 경우도 있고, 화물이 만약 크다라고 하면 경동 택배로 이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직접 배송이 되는 것입니다. 셀러가 주문을 받는 순간부터 고객이 물건을 받는 데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 판매자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배돼지 창고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셀러 스스로 발생하는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도착해서 통관사, 일명 포워딩이라는 곳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관을 관장하는 관세사, 이 두 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 물건을 배송하는 관계에서도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중국 판매자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의 판매자가 물건을 보낼 때 여러 개의 트래킹 번호로 물건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셀러에게는 한 개의 트래킹만 알려주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트래킹 번호, 우리가 얘기하는 송장 번호라는 거를 2개, 3개로 보내놓고서 중국 판매 사이트에는 송장 번호를 하나만 등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판매자는 당연히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돼지 주문서 작성할 때 송장 번호를 하나만 씁니다. 그러면 나머지 2개, 중국에서 판매자가 보낸 2개의 나머지 송장들은 다 노데이터, 일명 물건이 주인이 없는 물건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물건이 한국에 들어올 때도 잘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중국 자체에서 출발이 늦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판매자가 물건을 보냈는데 물건을 보내면서 트래킹 번호를 부여를 해주는데 그 트래킹 번호가 아예 잘못된 트래킹 번호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택배사가 물건을 배송이 완료라고 돼 있는 제품이 잘못되는 경우들은 물론 배돼지 문제일 수도 있고 택배사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택배가 정상적으로 배돼지 창고에 물건이 도착을 했다라고 하면 분명히 실사 사진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작은 배돼지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사진 한 장은 올라와 있을 겁니다. 사진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물건이 없다라고 하면 이건 배돼지일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 도착이 완료가 돼 있는데 물건이 없는 경우는 중국의 판매자가 택배사하고 얘기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서 물건을 찾아보는 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분실이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입고됐는데 분실되는 경우도 있던 이거는 100% 배돼지 창고 잘못입니다. 비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비용, 무게 측정을 해서 배송 비용을 측정을 하는데요. 똑같은 물건이 오더라도 어떤 날은 1kg, 어떤 날은 1.5kg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배돼지도 기본적으로 1.1kg를 그렇게 재는 데는 없어요. 1kg, 그 다음에 1.5kg, 2kg, 이게 왜 500g 단위로 무게를 측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1.1kg도 1.5kg가 되고요. 1kg는 1kg고, 근데 100g 차이는 진짜 가벼운 차예요. 근데 창고에서 무게를 달다 보면 판매자가 물건을 보낼 때 똑같은 사이즈의 박스에다 물건을 보낼 때도 있지만 똑같은 물건을 시키는데 어떨 땐 좀 큰 박스로 물건을 보낼 때도 있고요. 어떨 땐 좀 작은 박스에 보낼 때도 있어요. 그 박스 사이즈 때문에도 무게는 잘못 달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CS, 그 배돼지 CS에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정도는 수정을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1kg짜리인데 10kg로 나왔어. 이건 진짜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니까 그럴 땐 분명히 항의하시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셀러 스스로의 실수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일단 셀러분들이 주문이 너무 많아서 여러 판매자들한테 막 주문을 넣었는데 판매자에서 받은 트래킹 번호를 정확하게 넣어야 되는데 너무 주문이 많다 보니까 서로 교차해서 넣다 보면 창고에서도 이 물건인데 엉뚱한 물건이 와 있는, 그래서 출고도 안 되고 입고도 안 되고 막 지연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래킹 번호를 주문이 많다고 하더라도 조금 천천히 간다 생각하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주문서를 작성해 주시면 제일 좋은데 이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고 제일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서 물건이 정확하게 출발이 된다라고 하면 중국에서 물건을 컨테이너에 넣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걸 중국 포워딩사라고도 하고 콘솔사라고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오늘 출고를 했는데 고객들이 왜 출고했는데 왜 통관이 안 보여요? 유니패스에 이걸 줘야 하는데 안 돼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콘솔사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대부분이 날씨와 관계 있습니다. 태풍이 온다거나 무슨 천재지변이 생긴다라고 하면 오늘 배가 뜨기로 돼 있었는데 배가 못 뜨는 경우가 있어요. 출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 들어오는 것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택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택배사들이 요즘에 파업을 많이 해요. 전체적으로 파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라도가 파업을 한다, 경상도가 파업을 한다, 서울이 파업을 한다. 부분적으로 이게 파업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또 지연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택배가 배송되면서 부실되는 경우도 있고 택배가 배송 중에 파손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진짜 택배사 CJ 택배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배상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웬만하면 다 해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너그럽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관사, 일명 포워딩들은 컨테이너 작업을 합니다. 컨테이너 작업이라는 것은 컨테이너가 도착을 해서 컨테이너에 있는 물건들 다 빼내서 간이 통관 분류하고요. 검사, 세관에서 검사를 해야겠다라고 지정한 물건들 빼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통관되는 물건들은 CJ 택배 아니면 경동 택배, 개인 화물 택배로 다 인계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좀 늦어진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컨테이너 작업 자체가 늦게 끝나는 경우, 6시 이후에 끝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택배사들이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빼고는 거의 제때 제 시간에 배송은 될 거예요. 그리고 세관에서 이거는 검사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물건을 지목을 하면 그 물건들은 지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관 문제는 중국의 국경절이나 우리가 무정 때 되게 오래 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밀려있는 물건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한 번에 물량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세관도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통관이 엄청 지연이 됩니다. 세관원이 뭐 그때만 또 세관원을 잠깐 아르바이트 구한해갖고 쓰듯이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야간 밤 작업도 하고 토요일 일요일 작업도 하긴 하지만 그게 물량이 막 폭주를 하면 조금 늦어질 수 있다라는 거는 조금 양해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또 다른 세관의 문제가 또 있는데 지재권, 일명 우리가 말하는 뭐 짝퉁, 이 수량 취약, 그 다음에 가격은 10만원짜리인데 만원이라고 신고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가격 취약, 여러 가지 취약권들이 많아요. 근데 간혹 이건 진짜 정품이고 가격 정확하게 썼다라고 하는데 세관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거는 가격도 비쌀 것 같고 이건 가짜 같아, 짝퉁 같아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또 세관원하고 실랑이를 조금 하셔야 돼요. 이건 정품이다, 정품 인정해달라, 그리고 가격도 이거다,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거는 웬만하면 세관에서 잡을 일이 없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셀러가 구매를 해서 고객까지 가는데 생기는 문제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정보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